예, 바로 이어집니다. 저희 정신없죠, 지금. 현재 시간 7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 자, 첫 번째, 우리 지금 요즘에 공모주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포스뱅크, 드디어 이제 상장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했단 말이죠. 30% 급등 이런 거 우리 별로 이렇게 양에 차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동안에 공모주들 뭐 하면은 따따상이다 이러면서 공모주 기대 많았었는데 포스뱅크도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장 초반에 200% 이상 급등했다가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조금 주춤하더니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했는데 이 포스뱅크가 최근에 이 공모 상장주 중에서도 의무보호 확약 비율이 좀 낮은 곳이었습니다. 의무보호 확약 비율이라는 거는 기관들이 이 의무적으로 주식을 뭐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뭐 못 팔도록 하는 이런 비율인데 사실 이 비율이 6%에 못 미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도 일반 투자자처럼 이 상장 첫날 이 매도 전략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기관 매도 물량 보니까 상장 당일에 86만 4천 주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요즘 1월 달에도 이제 공모주들 꽤 있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현대힘스, 조선 기자재 업체이죠. 공모 상장 첫날 따따상 했죠. 따따블 네.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틀째 하한가. 네. 맞았단 말이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현대힘스뿐 아니라 이 새내기 상장주로 불리는 우진엔텍 여기도 하한가를 어제 맞았습니다. 우진엔텍 경우에는 원전주 가운데서 사실 실력 있는 기업, 실적 좋았던 기업이고 뭐 미래 있는데 하한가 말이 되냐 이런 불만들 가지신 주주분들도 많으셨는데 일단 공모주들이 상장한 곳인 코스닥 시장이 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랑 다르게 하락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최근에 공모주들 주가가 과열됐다는 분석이 조금씩 나오는 것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뿐 아니라 기관들도 단타 전략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난 5개 기업 공개 보니까 수요 예측의 확약권 기관들의 의무 확약 비율이 평균 13.6%에 불과했습니다. 이 예년 같은 경우는 20% 정도는 확약을 걸어놨었거든요. 질적으로도 그렇게 안 좋아졌습니다.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장기 보유하는 데들 많이 없어지고 1개월짜리들이 좀 늘어난 거예요. 기업의 적정 공모가 책정하는 것을 수요 예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수요 예측을 전부 다 보란 듯이 뛰어넘는 공모가들이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뛰어넘었죠. 그렇죠. 큰 폭으로. 이거는 사실 공모주 과열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었고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우리가 이 장기적인 고지식한 전략 가지지 말고 우리도 단타 전략 합시다. 라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관측이 되고 있으면서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경고가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기관들도 이제 단타를 치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며칠 안 돼가지고 이제 급락하고 이런 양상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모주 투자할 때 보통 영끌 해가지고 뭐 이자 조금 내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갖고 막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 못 받습니다. 워낙 코스닥 새내기주에도 막 10조 원씩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주 못 받으니까 이제 치킨 값을 뭐 이렇게 벌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면 요새는 뭐 소고기 값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증권가에서는 이 공모주가 좀 주춤한 현상, 요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최근에 열풍이 좀 꺾일 수 있는 변곡점이 온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제시한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수요 예측보다 공모가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상장 기대가 사라지면 사실은 상장이 가장 큰 재료고 주가가 이 이후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들이 사실 좀 많았고 따따블을 기록했던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본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를 갖고 이제 앞선 사례들보다 좀 더 빠르게 입절매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요인들 하나 살펴보자면요. 그동안에 공모주들 과열됐던 거는 뒤집어 말하면 공모주 말고 딴 데 돈이 갈 데가 없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하나에 몇 조 단위씩 돈이 모이고 했던 건데 어제요. 이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래서 이 소식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비롯해서 코스피, 코스닥 막론하고 관련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뛰는 모습들, 거래량이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주도주를 찾거나 아니면은 유동성이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 시작점이 이번 주에 관측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온 것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신 기자는 공모주 투자 안 합니까? 공모주 하려면 뭐 몇 억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정도가 안 되죠. 역시 치킨 값에서는 연연하지 않아. 앵커와 않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상장하는 공모주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이 배터리팩 안전장치 만드는 기업이죠. 이닉스가 2월 1일에 상장을 합니다. 이 회사는 기관 투자가들 의무보호 확약 비율이 25% 정도 이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비율이 좀 높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기업도 상장 첫날 따따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400%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공모주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만큼 지켜볼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기업 실체 없이 합병하는 스펙 기업에도 상당히 이 상장할 때마다 주가 좋았는데 이닉스와 같은 날 IBK24호 스펙이 상장합니다. 이 주가도 사실은 공모주 열풍의 변곡점이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스펙은 이제 어디랑 합병할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 유망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저녁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종목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뉴스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장마감 이후 뉴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법정 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 그룹의 중간 지주사죠. 이 대유플러스가 회생 관리 전에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 M&A 매각 추진한다 그랬습니다. M&A 주군요. 네, 경영 정상화 기대 심리가 생기면서 관계사인 이 대유 에이텍이 시간의 상한가 10% 상승하면서 오늘장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장 마감 이후에 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리튬 플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무수수산화 나트륨 생산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되게 어려운 용어네요. 되게 어렵죠?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무수, 수분 없다는 거거든요. 수산화 리튬은 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리튬 2차 전지 소재 원료입니다. 근데 이게 수분이 없다는 거는 기존 원료보다 이 상당히 전구체에 넣을 수도 있고 성능이 좋은 원료가 낫다라는 거고 이 뉴스 이후에 리튬 플러스의 관계사, 그러니까 대표가 같은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이 이번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똑같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의 거래 자체가 많았던 종목 어떤 게 있었습니까? 2차 전지용 전해액 제조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엔캠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시간에서 78억 원 정도 거래가 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2.77% 하락했습니다. 이 기업이 원래 이 전해액이 미국의 첨단 생산 이 세액 공제 들어간다는 소식 이후에 조금 강세를 보였었다가 이 거래소의 투자주의 종목으로 이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보였는데 급등했죠 그동안에. 예,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임원 주식 매도가 있어서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주춤한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오르니까 조금 팔았군요. 예,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